엄마가 있어 좋다, 냉장고가 있어 좋다, 강아지가 있어 좋다,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너무 바빠서 얼굴 본 기억이 별로 없다, 무뚝뚝했다, 엄했다, 폭력적이었다. 나의 기억 속의 아버지는 어떤 모습이었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길 바라십니까? 아버지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 내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배워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버지 교육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버지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한 편의 시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워낙 유명한 시라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실제 초등학교 2학년이 지은 시입니다. 엄마가 있어 좋다, 나를 예뻐해 주셔서. 냉장고가 있어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 좋다, 나랑 놀아주어서. 그런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어떤 아버지일 것 같나요? 아마 이 영상을 보는 아버지들은 조금은 억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우리 아이랑 우리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런 애쓰는 모습은 하나도 몰라주고 평가를 박하게 하는 건 아닌가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그 공부한 내용이 시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시험을 잘 칠까요? 못 칠까요? 당연히 시험을 못 치겠죠. 그러면은 여러분은 자녀에게 뭐라 말해 주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그래, 시험 범위를 좀 잘 공부했어야지, 안타깝다, 이런 말이 쉽게 나올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가 원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알려고 노력해야지. 그리고 그러한 노력에 맞는 역할들을 해야지만 우리는 아이들로부터 후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기준으로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도 아마 우리 아이는 그 노력을 알아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생들 대상으로 아동기, 청소년기, 그리고 지금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려보고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들을 조사해봤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기대도 함께 조사했는데요. 아동기에 많이 나왔던 아버지의 이미지들은요, 여행을 함께 가주는 친근한 아버지 같은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너무 바빠서 얼굴 본 기억이 별로 없다, 일하느라 바쁜 아빠였다, 함께 놀았던 기억 없다, 무뚝뚝했다, 엄했다, 폭력적이었다, 술과 담배를 했다 라는 부정적인 반응들도 나왔습니다. 만약에 내가 아동기로 돌아간다면 그때 아버지는 나에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 라고 물어보니까 함께 놀아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함께 나와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 나를 따뜻하게 대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녁을 함께 했으면 좋겠고 사랑을 줬으면, 그리고 함께 시간을 보냈으면, 이러한 응답들이 나왔습니다. 청소년기에는요, 청소년기의 아버지는 친구 같은 아버지였다, 같이 여행을 다녔다, 아버지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멋진 아빠였다, 너무 멋진 아버지라서 내가 모델로 삼고 싶고 내가 모델링의 대상으로 생각했다 라는 긍정적인 답변이 있는 반면에 공부나 성적 문제로 갈등을 겪는 아버지로부터 일방적으로 혼났거나 나를 통제하거나 하는 보수적인 모습들, 그리고 진로로 인한 갈등들, 소통이 안 되었다, 술이나 담배가 떠오르고 아니면 가부장적 모습이었다, 멀어졌다, 또는 내게 관심이 없었다와 같은 부정적인 응답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청소년기로 돌아간다면 청소년기 아버지는 나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냐라고 물어보니까 청소년기는 나를 좀 격려해 줬으면 좋겠다, 결과보다는 과정에 대해서 존중해 주면 좋겠고 나를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나에 대해서 좀 상담도 해주고 진로 설계에 대해서 좀 도와주면 좋겠다 라는 응답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성인기, 지금이죠. 지금 아버지는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물어보니까 존경스럽다, 나를 존중해준다, 나를 사랑해준다, 우리는 서로 이해를 한다 라는 긍정적인 답변들이 있었던 반면에 금전적 이미지, 즉 돈 벌어오는 존재다, 그리고 안 친하다와 같은 부정적인 답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내가 아버지한테 뭘 바라니? 라고 물어보니까
여행을 함께 다녀줬으면 좋겠고, 휴식을 나와 함께 공유해줬으면 좋겠고, 나랑 대화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성인으로서 나를 좀 더 존중해줬으면 좋겠고, 또 엄마한테 잘했으면 좋겠다 라는 답변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예 그냥 우리한테 신경 좀 덜 썼으면 좋겠다, 그냥 자신이 하고 싶은 거 편하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답변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건강했으면 좋겠다 라는 답변이 있는데, 이 건강은 두 가지 의미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아버지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답변과, 하나는 기대하는 거 하나도 없이 아파서 나에게 기대하기보다는 그냥 단순히 건강하게라도 해라, 나한테 부담 주지 말아라 라는 의미의 이 건강했으면 좋겠다라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금전에 대한, 돈을 많이 벌어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취업 준비를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 라는 답변들이 나왔습니다. 제가 대학생들에게 조사해 본 것처럼 지금 유튜브를 보시는 여러분들도 한번 어릴 때를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기억 속의 아버지는 어떤 모습이었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길 바라십니까? 나는 자녀의 기억 속에 네모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다. 이 네모를 한번 채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자녀에게 기억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만약에 떠오르는 행동이 있다면 그것들을 꾸준히 실천하면 좋겠죠. 만약에 떠오르지 않는다면 내가 기억되고 싶은 모습으로 남기 위해서 해야 할 행동들을 한번 탐색해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버지들을 위한 변명을 조금 하자면, 물론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날의 아버지들은 아버지로부터 돌봄을 경험해 본 적이 없거나 적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아버지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지 못할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러면 배워봤냐라는 거죠. 배워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이제 상담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2007년부터 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영아기 자녀를 둔 가족의 역할 갈등에 대한 상담 주제는요,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보통 이슈가 뭐냐면 영아가 울 때 남편들의 반응입니다. 영아기에 아이가 우는 이유는 크게 네 가지로 꼽을 수 있습니다. 배고플 때, 졸릴 때, 아플 때, 볼일을 봤을 때. 물론 그 외에 기타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런 네 가지 안에 다 포함됩니다. 물론 아이의 울음소리가 미묘하게 달라서 배고플 때와 졸릴 때와 아플 때 각각 울음소리가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아이의 울음소리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아이가 울면 어떻게 답할까요? 여보 하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내분들은 어떻게 해요? 속이 터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내분들은 자기는 몰라? 라고 하면서 핀잔을 주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 남편은 몰라, 모르니까 부르지 라고 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종종 말다툼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구분 못할 수 있습니다. 울음소리를 구분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아버지들은 아이가 우는 이유를 생각하고 그걸 순차대로 확인해 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아이가 볼일을 봤는지 혹은 배가 고픈지, 그럼 그러니까 분유를 먹여보면 되겠죠? 아니면은 잠투정하는 것이라면 토닥토닥 잠을 재워보려는 노력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행동을 순차적으로 하기보단 여보 하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게 훨씬 더 쉽고 빠르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아이를 보는 것은 오로지 아내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 더 엄마의 역할들은 늘어나지만 아빠의 역할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점점점 아버지는 뒤로 밀려나게 되는 것이죠. 답답하겠지만 그러한 것들을 아내분들은 알려주셔야 되고요. 남편분들은 배워야 됩니다. 아내분들은 때때로 아빠라면 그 정도는 노력하고 혼자 배워야죠. 알아야죠. 내가 가르쳐야 돼요?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래도 가르치는 것이 다투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아이를 돌보는데 소홀히 하는 엄마가 있다면 야, 너는 모성애도 없니? 라는 말을 쉽게 합니다. 그러나
아이를 돌보는 것을 소홀히 하는 아빠가 있다면 너는 부성애도 없니? 라는 말을 하나요? 우리는 왜 모성애에 대해 따질까요? 모성애는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본능적인 사랑이며 마치 타고난 것처럼 생각합니다. 모성애 정말 타고나는 것일까요? 본능적일까요? 여러분들은 아이가 이쁠 때가 언제입니까?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부모님들이 대답하는 것은 아이가 잘 때 예쁘다고 답합니다. 일본의 후리치 노리토시는요, 육아가 힘들어서 도망치고 싶다라고 답한 사람이 무려 91.9%라고 하였습니다. 한국에는 이와 관련된 통계가 없지만 여성 중심의 커뮤니티를 살펴보면요, 육아가 힘들어서 도망치고 싶다라는 글들을 종종 발견할 수 있어요. 즉, 아이를 키우고 돌보는 것은요, 여성에게도 피하고 싶은 힘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아이를 키우는 것을 여성을 아내의 일이라고 생각할까요? 다양한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아마 우리가 가진 모성신화를 하나의 그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성신화란 모성에 대해 갖는 일종의 신화입니다. 대표적으로 3세 신화, 모원병, 그리고 이제 완모신화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3세 신화는 아이는 3살이 될 때까지 엄마가 육아에 전념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3세 신화는 애착 이론의 창시자인 보울비에 의해 주장된 이론입니다. 보울비는 보육원 등에 맡겨진 유아들의 심신 발달이 늦은 이유로 모성적인 양육결핍이 원인이다 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3세 신화가 널리 퍼지게 된 것이지요. 다음으로 모원병이 있습니다. 흔히 아이가 아프면 야, 너는 아이도 제대로 못 보고 뭐하니? 엄마 맞아? 라고 하며 그 탓을 아내에게 돌리곤 합니다. 실제 워킹맘들은 아이가 아플 때 그에 대한 죄책감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아빠들은 어떤가요? 아이가 아플 때 내 탓이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나요? 실제 이렇게 엄마에 대한 책임감을 떠넘기는 것과 관련된 주장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모원병입니다. 모원병은요, 일본의 규토쿠 시게모리에 의해 주장된 것으로 아이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도 아픈 증세가 호전되지 않는다. 근데 그것은 바로 모원병 때문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모원병은 엄마의 의식이나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이가 아프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당연히 육아의 문제를 아이를 키우는 것을 여성의 것으로 규정짓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죠. 다음으로 우리가 모유, 즉 완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완모는 완전한 모유 수유를 말하는 것인데요. 한국 사회에서는 약 7개월 정도까지 모유에 의해서 아이를 키우는 것을 말하죠. 모유에는 아기 건강에 취약한 부분을 보완해주는 일호 물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모유를 통해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좋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유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는 워킹맘들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짬짬이, 화장실로 가서 유축기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모유가 나오지 않는 엄마들은 모유를 동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유에 관한 스트레스를, 완모에 관한 스트레스를 모유 수유 전쟁 혹은 완모 전투라고까지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남성들은 이러한 스트레스나 고통을 모른 채 여성은 생물학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해야지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3세 신화나 모원병, 모유 수유와 같은 이유로 남성들은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는 데서 한 발 뒤로 물러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뀌어야겠죠. 이러한 것들은 일종의 신화로서 모성이나 여성성은 만들어진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혹시 지금 유튜브를 보시는 아버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효도는 살아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처럼 아버지 노릇도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일에 집중할 때라서 혹은 승진을 해야 하니까 사업이 중요해서 그렇게 아이들은 아버지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3년 뒤, 5년 뒤 혹은 오지도 않을 한참 뒤에야 나의 일이 잘 정리된 다음에 승인하고 난 다음에 사업이 안정되고 난 다음에 그때의 그 아이는 그대로 있을까요? 부모님처럼 아이들의 시간도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 시절에 그 아이는 없고 어느덧 훌쩍 커버린 낯선 사람만이 남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낯선 사람들을 두 팔 벌려 환영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여유가 돼서 다가간다면 아이가 두 팔 벌려 나를 환영할까요? 아까 살펴본 아빠는 왜? 라는 시처럼 아버지라는 존재는 아이에게 낯선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간단히 아버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어떠신가요? 지금까지도 아직까지도 나는 애는 엄마가 키워야지 라고 생각하진 않나요? 지금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오해를 극복하고 좀 더 진취적으로 아버지 역할을 탐색해 보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우리 아이에게 물어보면 되겠죠? 그리고 아버지 역할이나 아버지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유튜브 영상 같은 것들, 책들을 보면서 자녀의 연령대에 맞는, 그래서 내가 자녀 연령에 맞는 아버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따뜻하게 수용하고 받아줘야겠지만 부모이기 때문에 동시에 자녀에 대한 교육, 잘못된 행동에 대한 교정, 훈육, 통제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아버지로 기억되면 좋을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 내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할지 답할 수 있다면 지금 바로 그 역할을 실천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그 역할을 실천하시길 바라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